요새는 막 귀 수술도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끝없이 나를 못마땅해 해서 내 얼굴에 손을 계속 대는 사람을 옆에다 누가 두고 싶겠냐고. 중독자인데. 피디님들, 요즘 여자들이 얼굴 막 이렇게 자로 재는 거 알아? 1대1대1 비율 재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로 많이 재는 데가 코랑 이 입 사이의 길인데 이게 근데 길면은 못생겼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막 귀 수술도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쌍꺼풀이라든가 눈밑 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앞트임,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뒤통수에 막 실리콘까지 넣더라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중독된다는 거죠, 성형도. 끝나는 걸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모 정병이라고 부릅니다. 외모 강박이죠. 대표님 어찌 보면 여자들한테는 이제 자기 관리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 근데 자기 관리는 끝이 있거든요. 병은 도착점이 없어. 근데 왜 여자분들이 이렇게 얼굴에다 칼을 대겠어요? 다들 속으로 이걸 믿거든. 예쁘면 결혼을 잘한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마음속에 조금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20년 가까이 결정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착각이 외모 정병의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외모 정병이 걸리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결정사 시점에서 다 까줘볼게요. 첫 번째, 외모 정병엔 도착점이 없다입니다. 먼저 외모 정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다 똑같이 시작해. 쌍꺼풀 하나. 그리고 쌍꺼풀 하다 보면 이제 뭐가 거슬려? 눈 밑에 지방이 또 거슬려. 눈 밑 지방을 빼고 나면 또 뭐를 하게 돼? 뒤트임, 앞트임 보이기 시작하고요. 앞트임 하고 나면 코가 그렇게 또 낮아 보이네. 그리고 이제 코를 하고 나면 중앙부가 또 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야? 중앙부 길게 보이면 또 이제 뭐가 보이냐? 귀를 좀 키우고 싶어. 그 다음에 뒤통수가 좀 납작한 것 같아서 뒤통수에다 실리콘을 하나 박아야 되고, 이걸 게임으로 치면은 이런 거죠. 쌍꺼풀이 튜토리얼, 그러니까 연습 게임이 되는 거고요. 코가 게임으로 치면 중간 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안보가 게임으로 치면 히든 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통수에 이제 실리콘까지 깨면 클리어, 축하합니다인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음 시즌으로 오픈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또 게임해야죠. 엔딩이 없는 베타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이런 여자분들 진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 고치잖아요. 거울이 알아서 다음 불만을 찾아내더라고. 거울이 알려줘요? 너 이번에 눈 참 잘 됐는데 코가 좀 낮으니 코를 좀 해봐라. 코는 괜찮은데 볼 쪽이 좀 그러니까 볼 쪽을 좀 당겨라 해서 계속해서 이 거울이 찾아내더라고. 이걸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고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요, 좋아진 상태에서 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만족이 다시 0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형은 마라톤이 아니라 런닝머신이다. 죽어라 뛰는데 거울 속 위치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님 결국 고치다 보면 그래도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서 이 흠 찾는 눈만 레벨업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거울을 봤을 때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얼굴을 보고도 결점이 5개가 보여. 그 얼굴이 망가진 게 아니라 흠을 찾는 능력이 만렙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외모 정병이에요. 예뻐지는 능력이 아니라 불만 찾기 능력자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도착점이 있는 길이면요, 언젠가는 도착을 해. 근데 이 길은 어때요? 도착점이 있어요? 없어요. 도착점을 거울이 자꾸 뒤로 밀어. 두 번째입니다. 외모 정병의 진짜 범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여자가 미쳐서 걸리는 게 아니야. 미치게 만드는 게 따로 있어. 진짜 범인은 뭔 줄 알아? 첫 번째 뭐야? SNS. 두 번째 성형산업. 세 번째 연예인 기준. 연예인은 외모가 직업인 사람이죠. 만약 연예인이 직업이야, 그러면 당연히 손을 봐야죠, 보기는. 이런 연예인 같은 경우는 1만 분의 1 확률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 일반인은요, 맨날 손바닥 안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일반인이 그 기준을 들고 자기 얼굴을 깎는 거는요, 조기 축구하는 회사원이 있잖아. 나는 왜 메시처럼 공을 못 차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직업이 다른데 같은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 비교라고 해요. 위로 비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성형산업이 기름을 붓지. 성형외과 광고를 잘 봐봐요.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에서는 코를 파는 게 아니라 너만 늙고 있다, 이런 공포를 파는 거야. 저도 그런 광고 보면 나 늙었나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 근데 코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이 공포는 정가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결제하는 거야. 왜냐면 단골을 만드는 게 그 사업의 목적이잖아. 거기다 끝이 아니야. SNS의 그 공포는요, 24시간 배달을 해요. 그리고 보정 앱으로 깎은 얼굴이 평균인 척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병에 걸리게 설계된 시장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예뻐질수록 매칭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했을 때 저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예쁘면 더 결혼 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봐봐, 상식적으로 성형을 해서 예뻐졌으면 매칭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결혼 시장에서 이 외모 정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줄게요. 결혼할 때 핵심은요,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냐?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태도야. 결혼 시장에서 평생 같이 살 사람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그게 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안정성하고요. 가치관을 봐. 근데 끝없이 자기의 얼굴을 뜯어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끝없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남자한테 그게 어떻게 읽히겠어요? 아, 얘는 자존감이 있을까? 자기 얼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싹 다 갈아엎었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 할까? 우리 애는 마음에 들어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특히나 좀 생각이 깊은 남자들은 너무 성형이 심한 여자들을 보고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를 읽어요. 그래서 아까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뻐서 끌릴 수가 있어, 처음에는. 근데 만남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 피디님 어떤 생각이 들어? 방처럼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겠어? 중독이잖아, 그것도 하나에. 근데 여자친구가 나는 근데 성형하면 할수록 더 예뻐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오신 남자분들은 성형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티나게 한 사람은 싫어요라는 전제를 꼭 달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딱 보면 성형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거부감이 있다. 고급스럽지 못하다 라고 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이 외모 정병은요. 연애할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결혼할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가 좋은 거죠. 아니 끝없이 나를 못마땅해 해서 내 얼굴에 손을 계속 대는 사람을 옆에다 누가 두고 싶겠냐고. 중독자인데. 네 번째입니다. 예뻐져도 행복도 결혼도 안 온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여성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외모 정병에 빠진 사람들이요. 도착점에 가잖아요. 그럼 행복할 거라고 다 믿어요. 예뻐지잖아. 그럼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대표님 예쁘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뭐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일례로 봐봐요. 연예인들 봐봐. 생각보다 엄청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화려하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직업이잖아요. 외모로 평가받던 사람의 이 순위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또 어떻게 돼? 자기 자신까지 사라진다는 그 공포감에 괴로워하잖아요. 자기 대상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람으로 안 보고 구경거리로 보는 시선이란 얘기야. 그래서 외모 정병의 최후가 바로 이겁니다. 예뻐져도 그 내 안에 이건 비어있는 거야.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끝없는 런닝머신에서 속도를 10에서 12로 올린 거지. 그것뿐인 거야. 더 빨리 뛰어요. 근데 위치는 그대로야. 도착점 자체의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외모 정병에 빠진 사람들을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혼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누군지 알아요?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드는 사람. 내실이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이 깔아놓은 채점표를 과감하게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야. 그게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그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런 외모 정병에서 빠져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울을 더 들여다보지 말고요. 거울에 비친 그 기준을 누가 깔아놨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모 정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외모 정병은요. 이거는 일명 진짜 병이야. 마음의 병. 중앙부, 귀, 뒤통수까지 끝없이 돌려깎기 하잖아. 이게 도착점 없는 무한 루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미친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범인은 SNS나 아까 얘기한 성형산업 그리고 연예인이 기준이기 때문이야. 결혼 시장에서 외모 정병은요. 플러스 신호가 아니라 마이너스 신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에 이게 집착하지 말고요. 당연히 여자가 예쁘면 좋겠지만 수도 없이 고치고 막 마음에 안 들라고 이거는요. 오히려 결혼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모 정병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